안녕하십니까, 장수현 원장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에서든지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을 꼼꼼하게 미리 생각해두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일이 쉽고 깔끔한 결과를 얻게 되지만,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대충 잘 되겠지 라고만 여기면 오히려 일이 어렵게 진행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음경확대 수술, 조루 수술을 완벽하게 시행하기 위해 미리 생각하고 점검해서 저희 병원 측과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수술 받는 분 입장에서 수술 전 미리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LJ가 수술을 예약하신 분들께 미리 여쭈어보는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드시고 계신 약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약으로는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혈액순환제나 항혈액응고제, 아스피린 등입니다. 그 외에도 항생제, 소염제 등 수술 후 처방약과 중복될 수 있는 약 등 미리 정보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의 음경 모양에서 발기 시에 만곡증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쪽으로 어떻게 휘어지는지를 저희가 미리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곡증이 심하다면 교정을 해주어야 하고, 마일드하다고 해도 수술이 생길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해서 제가 미리 알고 수술을 해야 합니다. 특히 발기 시 위쪽으로 휘어지는 경우라면 수술 전에 그 모양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수술 후 수개월간 탄력이 거의 없는 진피가 음경 위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술 후 위로 약간 휘어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것은 2달 이후부터 진피가 부드러워지고 탄력이 생기면서 다시 돌아옵니다. 대부분은 그대로 모양이 가지만 수개월간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최종적으로도 위로 살짝 휘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가 수술 전에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곡증이라는 것은 정도의 문제이므로 제가 미리 파악을 하여 추후에 다시 재수술할 필요가 없도록 처음부터 완벽하게 교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동시에 교정을 하고, 진피를 붙일 때 이것을 고려하여 시행하면 될 경우라면 그런 방식으로 수술을 집도하게 되면 완벽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만약 위로 약간 휘어진 경우일 경우, 현재는 전혀 불편함이 없어도 혹시라도 수술 후 위로 조금만 더 휘어지게 되면 추후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 번의 수술로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고 재수술이 전혀 필요 없도록 제가 미리 만곡을 교정하면서 수술을 해주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수술 전 미리 말씀하지 않으셔도 제가 직관적으로 만곡증이 의심될 경우 수술 중 발기를 시켜 교정하기도 합니다. 수술은 무조건 한 번에 완벽히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어야 하기에 수술 전 미리 만곡증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휴대폰으로 발기된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상담 시 저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술을 받고 나서의 치료 일정과 회복 일정을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제가 집도한 수술의 경우 2일에서 5일 사이에 한 번, 그리고 10일 이후에 한 번, 2번의 방문 치료는 필수입니다. 제가 개발한 RDD 치료법은 염증 가능성을 현저하게 줄였지만 드물게 추가 방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만약의 경우에도 일정상 무리가 없어야 합니다. 제가 음경확대 수술을 집도한 경우 수술 후 음주는 한 달간 금주하셔야 하고, 심한 달리기 운동도 한 달 동안 금지해 주셔야 합니다. 성관계도 한 달 동안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진피의 밀착,
접착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이며 예기치 못한 염증 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관계의 경우에는 보통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조심스럽게 마찰을 주어도 문제가 없는데, 수술 직후에는 삽입된 진피가 늘어나지 않고 봉합 부위 흉터가 커서 이 부분이 늘어나지 못하고 단단하게 튀어나오는 식으로 발견되어 실제 성생활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성기능이 좋을수록 성관계를 빨리 정상적으로 하지만 여러 변수에 따라 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경확대 수술, 조루수술의 특성상 수술 후 일정 기간 동안 성관계를 할 수 없고 당분간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셨거나 애인이 있는 경우라면 상대 파트너를 배려해서 수술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는 결혼을 하신 분들의 경우 배우자에게 수술 동의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수술을 받는 경우가 거의 반반입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비행기를 타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주도에 수술을 받고 귀가하셨다가 방문 치료를 오시는 경우도 흔합니다. 해외여행의 경우는 해외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습니다. 다만 수술 후 3주 정도까지는 언제든지 바로 방문 치료가 가능해야만 하고, 한 달이 되어서도 필요시에는 방문이 가능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수술 후 가장 많은 회복 기간이 보장되어야 하는 경우는 군대 입대 전과 결혼 날짜를 앞둔 상태입니다. 군대의 경우 입대 날짜의 변경이 어렵고 입대 후에는 방문 치료가 불가능하고 일반 군의관이 이해할 수 있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앞두고서도 크리티컬 할 수 있는데, 물론 서로 충분히 이해해주는 경우라면 문제가 안 되지만, 혹시라도 신혼여행을 갔을 때 일시적이지만 당장 성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성기능 장애로 오해하고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을 잘 고려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는 과거 어떤 종류의 수술이나 병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어떤 약이나 치료에 부작용이 있었던 적이 있는지, 성관계 시 특이한 경험이나 문제가 있었던 일이 있는지 등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집도하는 음경확대 수술, 조루수술이 완벽하게 진행되기 위해 수술 전 미리 고려해야 할 여러 체크 포인트들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